반갑습니다. 일루민 스터디를 운영 중인 윤상일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1들 그리고 예비 고2를 자식으로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짧은 영상, 좀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그냥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고민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가 아마 7, 8월 이쯤인데 저도 그랬어요. 그때 고등학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등학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가 너무 걱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짧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몰라, 딱 중학생 할래? 고등학교 가기 싫어, 안 가? 또는 뭐 벌써부터 난 정시가 맞아, 정시 파이트 할 거야, 학교 안 가고 재수학원이나 들어가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3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그냥 몰라, 놀자, 얘들아 축구나 하자, PC방이나 가자,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놓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대한 미래를 좀 그려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요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학교 어디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 근데 저희가 오늘 다룰 거는 일반 학원들에서 해주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학원들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입시 위주로만 설명을 하지만 저희는 입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어떤 학교에 좀 가야 하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좀 더 있어요. 뭐 특성화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특목고에 다 포함되는 거죠. 국제고, 외고는. 그리고 자사고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일반고, 뭐 평준화 지역인 경우에는 뺑뺑이로 일반고에 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 가야 되냐? 우선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해볼게요. 근데 일반고는 안 넣어놨죠. 일반고 안 넣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고도 좋아요. 장점이 있고 각자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은어로 얘기하는 게 뭐 갓반고다, 반대로 뭐 찐반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일반고는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일반고는 여기 나온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장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 영상을 전제하고 있는 기준은 이러한 특목고, 외고모,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성적이 기반이 된 학생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되면 일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성적이 돼도 본인이 다른 뜻이 있다면 또 일반고에 가면 좋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친구 따라 그냥 일반고 간다. 개인적으로 저 이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친한 친구랑 떨어지기 싫죠. 끝까지 가고 싶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친구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친구를 고등학교 친구로 만나면은 다 보던 사람이고 동네 애들이고 다 거기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 가치관을 좀 확장해 나간다 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 또는 조금 여러 가지를 배우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내가 언어적 감각이 좀 뛰어나, 특히 영어를 되게 잘하고,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그런 언어적 감각, 직관이 있어. 그리고 어릴 때 뭐 다른 외국에서 타국에서 살다 왔거나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뭐 그런 학습을 받아서 전공어, 뭐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일본어 이런 언어들을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러면 외고에 진학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반대로 내가 영어도 조금 하는데 근데 이제 상경 과목을 좀 좋아해. 즉 사회 과목이죠. 내가 뭐 정치, 사회, 경제 요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소질도 있는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국제고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적. 내가 영어도 잘하고 영어는 이거 세 개 다 기본이에요. 근데 영어 잘하는데 사회 과목도 잘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수학 잘하는 것 같고 과학에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고 그런 한 이공계 친구들 어디로 가셔야 되냐? 자사고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적어놨죠.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는 것. 이러한 학교들이 주는 공통적인 장점이 이거예요. 가서 다양한 밀도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한다. 이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국제고를 다루는 단체예요. 국제고를 다루는 스터디 그룹이기 때문에 오늘은 국제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외고, 자사고 희망하시는 친구들 영상 끄지 마세요. 이 친구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결이 비슷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짧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온 학교거든요. 동탄국제고등학교라고. 국제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동탄국제고도 있고 부산국제고 있고 뭐 서울국제고도 있고 또 고양국제고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건물만큼은 저희 학교가 좀 예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은 모르겠습니다. 국제고를 왜 가야 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좀 현실적인 거죠. 대입 학업적 이점 그러한 좀 현실적인 목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이거에 좀 방점을 둘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견문을 넓힌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좀 기타 좀 부가적인 것들, 부가적인 강점이나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업적 이점이에요. 내신 당연히 도움이 되죠. 당연히 유리하죠. 이게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반고도 있고 읍반고도 있으니까 다 일반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다. 일반고 2점대가 특목고 4, 5점대랑 비슷한 수준이고 또 이종 가는 대학들도 또 비슷하다. 사실 일반고도 근데 이거 좋은 일반고예요.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조금 수도권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죠.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고는 아마 1점대에 들어야겠죠. 그리고 세특입니다. 이게 사실 더 크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고 가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잘 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근데 세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우선 특수교과가 있죠. 특수교과 같은 경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뭐 미시경제라든지 국제법이라든지 일반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처음 듣는 과목이죠. 그런 특수교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그냥 기본적인 교과들에도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보고서들을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세특 활동으로 하면서 생기부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 및 자율 활동이 있는데 동아리가 정말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아리로도 생기부를 좀 더 풍부하게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 활동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자율 활동들을 통해서도 생기부를 한 줄 한 줄씩 늘려가면서 입학사정관이 좀 매력적으로 볼만한 그리고 좀 매혹시킬 그런 생기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기본적인 건데 면학 분위기와 관리
면학 분위기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다 면접을 봐요, 거의 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걸음막 역할을 하는 거죠. 한번 거치고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 거고 더 진심이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또는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옆에 애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훨씬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학 분위기가 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제고들이 입학 전형 이름이 뭐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에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 학교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대부분 기숙사를 살 테니까 자율학습 같은 걸 하고 밤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학원 가는 게 아니죠.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이제 학업적 능력을 향상시킬 만한 그러한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적 이점은 지금 바뀌는 개정 교육과정으로 또 이어지거든요. 일단 중요한 점이 5등급제로 바뀌죠. 아까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1등급이 원래 4%인데 10%로 늘어났죠,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은 더욱더 건설적인 경쟁이 된다. 아까도 건설적인 경쟁 구조 있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래요. 물론 경쟁이 있고 면학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더 건설적인 경쟁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좀 과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조금 있거든요. 조금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치열하게 돼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물론 석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1등급에 들어갈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예측돼요. 그래서 조금 힘을 빼서 건설적인 경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힘을 좀 빼야 한다. 오히려 대충 하면 더 잘 된다. 그게 진짜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몰두하기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좀 힘을 뺀 그런 능동적인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있어요. 고교학점제는 더욱더 특수교과가 중요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고교 학점제잖아요. 학점을 채워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처럼 진짜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고등학교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특수교과가 훨씬 더 이점이 커지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이 훨씬 더 다양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매력적인 교과 과목들이 하나씩 이렇게 또 생겨봐요. 생기부에서 훨씬 큰 메리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들. 특목고와 대부분의 일반고가 다른 게 이겁니다. 일반고는 선생님들이 배정을 받아서 오시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을 뽑습니다. 물론 공립특목고하고 사립특목고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학교에서 선생님을 면접을 봐서 뽑는 거라는 건 공통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어느 정도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니까 좋은 선생님이 많을수록 학생은 훨씬 더 큰 이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원에서도 뭐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앞에 것들 이거는 학원에서 아마 뼈 빠지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더 말한다 해도 의미가 없을 거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견문을 넓힌다. 조금 더 철학적인 측면, 조금 더 우리의 삶과 미래와 맞닿아 있는 측면. 우선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맥하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 있나 봐요. 인맥 그거 막 카르텔 아니야? 막 정치인들 인맥 막 하면서 아니에요. 그런 인맥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난다.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내 그 관할 지역의 국제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다른 국제고에 마음대로 이제 원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국구 단위에서 뽑아요. 다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일반고로 진학을 하게 되면은 동네에 있는 일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제 동네에서 보던 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다 같은 애들이 초, 중, 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더 끈끈해지게 하겠지만 발전이 없는 거죠.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경문을 넓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근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은 나랑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러한 점이 또 다르네. 거기서 또 배우고. 그리고 얘는 좀 이러한 가치를 좀 중시하는 것 같아. 얘는 이 분야에 좀 특출난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상생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듯이 최고의 선생님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 참여와 능동적인 학교 생활. 우선 동아리가 아까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정책 참여 활동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 같은 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고 동아리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생기부에 몇 줄 넣기 위해서 하는 동아리. 물론 이것도 생기부 넣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뭐 사회에 나가서 뭐 정치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외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학생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회가 사실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소규모로 진행되고 뭐 대부분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목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목고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를 좀 축소시켜 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미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생활 패턴을 확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능동적이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사실 강제되는 부분이 좀 많긴 많거든요. 근데 그 강제되는 부분을 시작으로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능동적인 패턴이 확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늦게까지 뭐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잠드는 그러한 비생산적인 게 아니고 소등을 하고 사감 선생님들이 잠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금 효율적인 효과적인 생활 패턴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숙사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대학 생활. 아까 캠퍼스 사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의 뭐 건물도 대학교 건물 같죠. 근데 뭐 건물뿐만 아니고 커리큘럼, 학교 생활 같은 것 대학이랑 크게 별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발표 수업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PPT 발표를 학교 뭐 거의 모든 수업마다 하게 될 텐데 근데 물론 발표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발표 싫어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이 발표 수업 어차피 대학교 가면 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조별과제라는 것도 하는데 조별과제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발표를 미리 경험해두면 대학 가서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탐구 활동 같은 것도 물론 고등학교 탐구 활동엔 이런 단어들을 못 써요. 소논문, 뭐 레포트 이런 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거를 쓰지는 못하는데 근데 거의 비슷해요. 특목고에서 하는 탐구 활동들이 탐구 활동에서 무슨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게 레포트죠. 그리고 뭐 어떠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해봐라. 그건 뭐 소논문 쓰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DBP와 같은 논문 사이트죠.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좀 알려주고 논문을 어떻게 좀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팁들도 선생님들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대학 가서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또 현장 체험 학습을 가요. 저희 동탄국제고는 미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현장 체험 학습을 가면서 단순히 여행의 의미뿐만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배워올 게 많은 거죠. 가치가 많은 거죠.
기타 장점들이 또 있는데 우선 학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제고는 공립이에요. 사립이 아니고. 근데 이런 또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공립이라서 사립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다 학교에서 뽑습니다. 배정되는 거 아니에요. 뽑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있는 동시에 다 특목고 자사고보다 저렴한 학비, 훨씬 싸요 학비가.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아마 거의 없을 거고 경계고나 뭐 외대부고 이런 데는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리고 또 낭만 빼놓을 수 없겠죠. 이건 뭐 학부모님들보다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내용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낭만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잊지 못할 추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대학교 기숙사도 물론 재밌지만 대학교 뭐 더 나아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뭐 그런 단체 생활을 할 때나 이 고등학교 때의 추억과 경험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기숙사 또 친구들이랑 놀고 막 몰래 뭐도 먹어보고 그리고 뭐 현장 체험학습 가서 애들이랑 놀고 그리고 또 예쁜 캠퍼스 누리면서 산책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낭만들도 좀 챙겨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고등학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야지. 그리고 평생 가는 사람들. 특히 이 국제고는 내가 진짜 면접 준비하고 뭐 자소서 쓰고 노력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애교심이 더 커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좀 싫을 수 있겠죠. 근데 졸업하고 나면은 학교가 좀 더 그리워지고 학교가 좀 더 애틋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미팅을 했는데 비즈니스 미팅이나 뭐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같은 대학교래. 그러면 오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지만 국제고 나왔다. 뭐 같은 학교 동문이다. 그러면 국제고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조금 더 반가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이 국제고에 있는 애들이 보통 비슷한 학교로 이제 진학을 많이 하니까 그 학교 내에서 좀 더 강하게 뭉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하면서 또 서로 도움도 좀 받고 국제고에 다니는 친구들 대부분 다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서로 도움도 많이 주는 관계가 돼요. 그렇게 상생을 하니까 평생 가는 거죠. 챗GPT로 사진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다른 예비 고1들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빨리 앞으로 달려나가죠. 이렇게 앞에서 달리고 있으면 뒤에서 뭐 아무리 빨리 뛰어도 여러분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이렇게 다 뒤처지도록 그렇게 좀 미래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짧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